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사회복지사 박영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노인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고령사회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제 한국은 2025년이 되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노인이 1,0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되고 85세 이상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10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90대가 되는 20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인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빨리 증가하는 집단은 85세 이상 노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생애 주기의 어느 시점에 계시는지요? 우리는 탄생과 죽음의 시간 속에 놓여 있고 어느 누구도 나이가 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인 인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 인권에 관심을 갖고 노인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또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인 인권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긍정적이고 행복한 노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울하고 불행한 노인의 모습인가요? 저는 노인 인권 하면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이 폐지 줍는 활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하고 우리 일상 속 가까이에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노인 인권이라는 단어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매우 복합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3부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노인 인권의 의미와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 노인의 삶과 노인 인권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엔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는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동등하게 지닌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권 침해와 차별에 노출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폭력, 학대, 방임, 소외 등과 같은 형태로 노인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나 자신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국 노인 인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노인 인권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 끝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법원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의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함부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거부당하진 않는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절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 기초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립은 한국보다 인구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서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노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 원칙 또는 행동 계획이 꾸준히 만들어졌습니다. 1948년 국제연합은 노인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노인 권리 선언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원조를 받을 권리, 의식주,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돌봄에 관한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안전과 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를 포함합니다. 1982년에 유엔은 비엔나에서 열린 고령화에 대한 세계대회에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강령은 소득 안정과 고용 등 62개 항의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1991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 채택되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노인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제2차 고령화 총회가 개최되었고 세계의 장 1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미파라고 불리우는 이 문서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정책 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파는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 사회적인 부담이 아니고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됨을 강조하고 각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은 3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노인과 발전, 그리고 노인의 건강, 그리고 노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은 노인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 중요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오고 있는 기구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 인권 협약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제64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노인 인권의 보장을 위해 별도의 노인 인권 협약 제정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2010년에는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공개 실무 집단을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모든 지역 노인들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노인을 위한 국제보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 유럽 국가들 간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해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셈 노인인권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아셈 노인인권 국제회의를 통해서 노인인권 아젠다를 제시하였는데 그 아젠다 속에는 소득보장 권리의 증진, 그리고 건강권 보장, 사회참여 권리 보장, 주거환경 개선, 거택과 시설에서 폭력 등 학대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1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현재 제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권고안에 노인 인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정책의 기본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먼저 인권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증진은 국가의 의무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입니다. 차별과 평등과 관련한 내용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추진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 간 이해 증진 정책의 적절한 추진도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참여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바탕을 두며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이 필요함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는 이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생명권, 신체적 자유, 안전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상이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건강권 및 보건 환경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 예술,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가족 생활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보호, 아동 청소년 보호, 장애인 보호, 이주자 보호, 그리고 노인 보호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그리고 기업과 인권 관련한 다양한 조치, 인권교육 및 인권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3차 NAP라고 하는 이 과제 속에는 노인 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내실화,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노인의 건강권 보장, 노인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단체 문화활동, 사회공헌 활동 참여 강화, 노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 마련,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농지연금 활성화, 그리고 치매 환자 관리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헬프에이지라고 하는 국제 노인 인권 단체에서 전 세계 노인의 복지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96개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은 60등을 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아주 불행하지도 아주 행복하지도 않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대한민국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과 인권의 현 주소는 어떠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권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는 노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인권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노인의 인권 영역을 6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돌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생활, 그리고 소득, 고용과 노동,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그리고 존엄과 안전에 관한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슈인가? 노인 인권 침해 문제는 빈곤, 질병, 소외, 학대, 그리고 혐오의 5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연령차별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전체 비교한 결과를 보면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한 가구가 한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노인 인권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이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41.8%입니다. 고령자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 노무직과 농립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나이 제한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이고 일을 더 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은퇴한 경험도 6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노인들은 연령에 기준한 직접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건수 현황에 따르면 연령차별 전체 진정 사건 가운데 고용 분야 진정이 7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용 분야 진정 사건 중에서도 모집 채용 분야의 진정이 7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령 구직자의 절반가량이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2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어 매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과 관련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열심히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드디어 졸업이다. 좋은 직장 가려면 자격증도 많아야지. 이력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서 신입사원을 뽑는 거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과 일할 수 있겠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힘을 내야지.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아서 승진이 힘들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명퇴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이런 일 하실 체력이 되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 좀 해주시죠. 회사 규정상 연령 제한으로 어쩔 수 없네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일만 잘하면 되죠. 우리 회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보다 능력이 중요하죠. 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많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에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 부머들은 앞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령자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보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걱정거리는 일자리가 가장 많고 신체 정신 건강 문제, 노후 생활,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걱정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고 또 건강, 일자리에 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이라고 하고 있고 일자리에 관한 욕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중고령자 중 장래 근로희망자 비율은 62%입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높고 그 밖에 일하는 즐거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노인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 침해 영역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만성질환 예방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구청이나 기관 홈페이지 중심으로 제공된다면 컴퓨터 사용에 서툰 고령자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나 노인복지관까지 혼자서 이동하기 힘든 고령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하는 자녀들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간접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헬스센터는 많지만 이용료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고령 친화적인 서비스도 아직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권 침해 문제는 사회적 배제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가운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이들의 소외 문제는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우울과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OECD에서 가장 심각한 것처럼 노인의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노인 인권 침해 영역은 노인 학대입니다. 최근 노인 학대 신고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16,000건의 노인 학대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약 5,200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고령자 10명 가운데 1명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러면 학대를 하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물론 가해자의 성격 장애가 있는 것도 있고 부담, 노인 부양 부담이 이제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학대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사례들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노인에 대한 비하 및 대상화와 같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와 언론의 시각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노인충, 뜰딱충, 할매미, 연금충 등과 같이 노인을 혐오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층과 청년층 사이에 세대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노인 세대 갈등은 아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노인이 사회의 짐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51개 국가의 평균 수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자원 배분과 관련된 세대 갈등의 규모와 심각성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아직 가족과 정부와 사회가 모두 고령자들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노인 인권의 현 주소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제정을 하고 최근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전국적으로 6만 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고 또 400여 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생활,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통합과 관련해서도 고령자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노년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장년들을 위한 취업 아카데미라든가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들도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시니어들을 위한 기술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뉴딜과 같은 새로운 정책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령자들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와 현실의 격차는 크지만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노인의 인권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또 100세인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고령 사회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경험하는 노화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부장하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100세 시대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인 인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에서는 노인 인권의 우선 과제를 생명권 보호, 빈곤 예방, 세대 교류 및 소통 증진, 안전권 보장, 일자리 고용 보장, 그리고 가족 돌봄 노동 지원 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노인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보았던 5가지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곤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용 정책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이라든가 어떤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보다 강화돼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만성 질환을 경험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돌봄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변화이고, 두 번째는 협력,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노인에 대한 차별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발생하는데,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권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노화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령 차별주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안티에이징에서 프로에이징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수용하고, 노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통합하는 그러한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은 내게도 물론 이롭겠지만은 사회에 내가 어떤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발전시키고 이타적으로 그런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싶어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배달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경로식당, 경로원 식당 그렇게 했었고, 노인 상담하고요. 난 마음의 음, 징검다리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네요. 봉사활동이. 예. 전문 마술사로서 대한노인회하고 남양주시 노인복지관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배 시민 같은 경우는 정말 공유하고 포용하고 젊은이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가령 지역사회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후배 시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제도적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노인 인권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참여권, 학대로부터 자유, 돌봄을 받을 권리 등 노인 인권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살펴본 유엔의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노인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인권의 주체가 되어서 인권 옹호를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헬프에이지를 비롯한 여러 국제적인 노인 인권 단체들이 유엔의 노인 인권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사자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셈 노인 인권 정책 센터를 설립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협력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한국이 고령화를 가장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국가로서 또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서구 국가에는 AG UK라든가 AG 플랫폼 유럽이라고 하는 또 AARP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당사자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권은 노인 스스로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그 산하 기관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고, 또 노인복지관들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도 있고, 또 대한노인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각각의 그 목적을 모아서 서로 연대해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인권 접근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 차원에서 아직 인권 협약이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인데요. 여성과 아동, 이주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 분야에서는 관련 국제 협약이 채택되어서 다양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노인 인권 분야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미 노인 인권 협약 초안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보면은 연령차별 철폐와 그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인권의 개념, 노인 인권 정책 발달의 동향, 우리나라 노인 인권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980년대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가족이 없는 무위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국가가 무위탁 노인을 보호하는 수준의 노인복지 제도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치매 관리와 관련한 법률, 그리고 노후 준비에 관한 법률, 또 소득보장, 건강, 다양한 인권과 관련한 영역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 있는 노인의 삶 속에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노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나이가 든다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 역시 사람이며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